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준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86강 맞나? 뭐 맞겠죠? 86강 일목균형표 22부입니다. 자, 기준선은 시세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네,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기준선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전환선, 그죠? 전환선. 요거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이게 반값선이죠. 그러니까 전환선도 반값선이고, 기준선도 반값선이고, 둘 다 반값선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전환선에서 배웠던 그 원리에 대한 어떤 복습의 개념이 될 겁니다, 아마. 다만, 그 전환선과 그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환선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기준선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은 시세를 보는 기준이 되는 선이다. 이제 간혹 보면 그 기준선하고 이 기준선과 이 전환선을 이제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별법은 간단해요. 이 전환선은 캔들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변화가 많아요. 이 전환선은.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기준선보다 위쪽에 위치를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합니다. 기준선은 정반대겠죠? 기준선은 캔들과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전환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통 그 혼조세의 경우 말고요.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전환선보다는 조금 캔들과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전환선에 비해서 완만합니다. 지금 전환선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기준선은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전환선보다 완만하고, 그 다음에 수평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 수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옆걸음을 많이 합니다. 전환선에 비해서.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전환선보다 아래에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전환선보다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특징들이 무슨 차이 때문에 벌어진다? 바로 기간입니다. 전환선은 9일이죠. 직전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을 연결을 한 겁니다. 전환선은 9일입니다. 근데 기준선은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은 단기 시세를 파악하는 선이었다면, 오늘부터 배울 기준선은 중기. 자, 요거 기준선은 중기 시세. 중기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목에서 가장 많은 뭐가 나온다? 눌림이 가장 많은 눌림목이 나오는 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준선은 중기 시세의 수준이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 기준선은 과거 26 캔들간의 최고값, 자, 과거 26일간의 최저값, 그죠? 전환선과 마찬가지죠. 26일이 이렇게 있다면 26일 중에 최고가와 그 다음에 26일 사이의 최저가, 그거의 정중앙 값을 점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지난 26일 그 26 캔들이죠. 26개 캔들의 가격 변동의 그 중심을 연결한 선입니다. 전환선이랑 원리가 같죠. 반값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환선이 단기 시세의 수준을 나타냈다면, 이 기준선은 중기 시세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 이유가 26일, 전환선은 9일,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선은 중기 시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중기 추세의 힘의 균형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시면
요 기준선이라는 게 그 직전 26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 값이잖아요.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줄다리기 할 때의 그 정 가운데 있는 그 리본,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뭡니까? 최고가와 최저가, 그러니까 이 26일 이게 날이 지나면서 26일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26일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캔들이 여기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며칠 지났어요. 그럼 캔들이 여기에 생성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26일을 계산을 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기준선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날보다 며칠이 지난 이날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그 말인 즉슨 중기 시세가 상방으로 갔다. 그래서 중기 시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다. 현재 그 시세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기 추세의 힘의 균형점이 올라간 거죠. 원래 이날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이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였는데, 근데 며칠이 지난 이후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 포인트가 요 포인트로 변했습니다. 그럼 뭐다? 균형점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렇다는 말은 현재 힘의 균형점이 위로 올라갔다. 중기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세의 수준, 일반적으로 이 시세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특정 기간에 표준이 되는 가격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포인트를 뭐가 대표한다? 기준선이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 시세의 수준, 즉 중기 시세의 표준, 이 표준을 대표하는 게 뭐다? 바로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기준선이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중기 추세가 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면 중기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이렇습니다. 26일 동안, 그죠? 26일 동안의 반값 포인트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선이 되겠죠. 이렇게 반값 포인트를 연결한 선인데, 기준선이 상향한다는 거는 26일에 반값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힘의 균형이 이 가격대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균형점, 시세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시세의 표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선의 방향이 중기 추세의, 이 기준선의 이 방향이 중기 추세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목에서는 이 기준선, 요게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뭡니까? 기준선이죠. 기준선. 그죠? 기준이에요. 기준. 스탠다드.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만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차트에 기준선만 딱 넣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차트에 제가 기준선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선 한 개만, 이 핑크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하나만 딱 넣어놨어요. 요렇게가 26일입니다. 자, 이 기준선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캔들이 있는 포인트가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 어느 세력이 강한 지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이 26일의 힘의 균형점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요거보다 캔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럼 뭐다?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우세한 현재 상황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기준선 하나만 넣은 것만으로도 현재의 캔들, 현재의 위치가 직전 26일, 당일 포함 26일 동안의 힘의 균형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지난 26일 동안을 통틀어 봤을 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약간 더 강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자, 26일간의 이 노란색 박스 26일간의 추세를 확인을 해보면 캔들이 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자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지금 기준선과 거의 만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직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하나, 방금 말씀드린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준선이 과거에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기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상승 기간을 상당기간 상승 추세를 상당기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곧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기존의 상승 추세를 상당기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기준선 이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한 이후에 그죠? 다시 기준선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이 수렴을 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은 뭐다? 하락 M 파동. 그죠? 다시 깨끗하게 하락 M 파동.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하락 M 파동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 추세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기준선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는 말은 현재 기준선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26일 동안에 어떤 그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강력하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기간, 기준선이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기간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을 지금 붙어 있으니까 저항을 받는다면 하락 M 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다. 즉, 이 하락 추세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게 이렇게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이렇게 캔들이 돌파를 한다면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1은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두 번째 시나리오 2 돌파를 한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혼조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기준선을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가 있습니다. 비추세.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거죠. 이 비추세는 일목균형표에서 혼조세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혼조세가 나타나냐면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뭐 선행스팬 2든 간에 어떤 그 균형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캔들이 요걸 넘나듭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혼조세예요. 요거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돌파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혼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던 파동이 기준선까지 붙었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아직은 자 이탈 돌파이기 때문에 혼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기준선 이탈을 했고 다시 기준선과 만났는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요거는 혼조세라고 보고 혼조세는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거나 참거나 안 하거나 이게 혼조세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기준선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옆으로 왔는데 얘가 요거를 딛고 상승을 한답니다. 자 혼조세라는 건 어떻게 했죠? 이 반값선이 있으면 상승해가지고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이게 반복되면 제가 혼조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를 했다가 그럼 혼조세가 계속되려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린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횡보 추세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 정보를 돌파를 하고 간다면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되는, 자, 이렇게 상승 M 파동, 자, 녹색으로 그려봅시다. 상승 M 파동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칩시다. 돌파를 했다면 아직까지는 혼조세인데,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그럼 뭐다? 여기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을 해서 정고를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 되는 거고, 상승을 했고 조정 파동이 되는 거고, 다시 재상승 파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상승 M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 M 파동이 된다 그랬죠. 즉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기준선과 만났을 때, 이 수렴했을 때 이 포인트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보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하면 혼조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 정고점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정고점 돌파하고 계속 이런 방향성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뭐다? 이 기준선이라는 거는 중기 시세의 균형이자 시세의 수준이자 표준이자 중기의 추세이고, 이게 상승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결정짓는 마지노선 값이다. 이게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면 매수 관점에서는 아쉽게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돌파를 했다면 지지받고 재상승하는 그림을 기대하거나, 적어도 혼조세에 진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그죠? 일단 기준선 이 부근이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캔들 부근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약간 강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기준선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도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자,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강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상태였으면 돌파를 하는 것보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라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다?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면 여기서는 일단 돌파보다는 저항이 나올 것이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판단했다면 좋은 예측이 된 겁니다. 왜냐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좋은 예측이었을 겁니다. 26일간의 이 추세가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그죠? 매도세가 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매도세가 강한 상태가 되었고, 원래는 이 기준선이 여기서 지지를 기대했어요. 그죠? 지지를 기대했는데 이탈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지지를 기대하는 이 선이 저항을 기대하는 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돌아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요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목균형표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임운자재입니다. 요건 뭐냐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쉽게 말하면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마라. 현재 이 캔들은 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밑으로 매도를, 여기서부터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기준선과 수렴을 했을 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다. 위로 가면 위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밑으로 꺾여 내려가면 아래로 포지션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즉 흐름에 맡겨라. 이 시세가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 보고 그쪽 방향으로 몸을 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예측만 하고 그러니까 그 진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생각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요게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이 모습이 보이면 이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선과 캔들의 위치로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캔들이 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있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기준선과 캔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은 여기 있고 캔들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캔들이 위에 있네? 그럼 매수세가 강하잖아. 그럼 여기서 반등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캔들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준선과 수렴을 했을 때 이때 반등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락을 해서 저항받고 내려오면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내 몸을 맡겨서 포지셔닝을 한다. 흐름에 맡길 뿐이다. 이 문자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선에서 저항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기준선에서 저항을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예측이란 것이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틀리고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돌파를 했지만 다시 재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꺾여 내려와서 진입을 했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선이 있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도 포지셔닝을 가져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한다. 그럼 뭐다? 매도 포지션을 빨리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막상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또 빠져. 그럼 뭐다? 혼조세다. 그때는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할 때만 매수를 하고 반락할 때만 매도 포지셔닝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통째로 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내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의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보고 그 방향으로 몸을 맡겨서 이게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쪽으로 몸을 싣고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쪽으로 몸을 싣는 게 좋다. 예측 후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빠르게 포지션 청산을 하고 재분석하고 재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문자재, 흐름에 몸을 맡긴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라 할까요? 이 기준선으로 보는 뭐 눌림, 그다음에 조정, 요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혼조세, 또 혼조세의 끝을 알 수 있는 방법, 뭐 여러가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